볼게요. 오늘은 2차 방정식 여기 뒷부분 문제 몇 개 풀어주고 2차 함수 할게요. 자, 1차 함수죠. 1차 함수가 이 점을 지나고 4, 4분면을 지나지 않는데요. 자, 1차 함수도 복습도 할 겸 어떻게 푸는 겁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kx 플러스 4인데 y절편은 4입니다. y절편이 4인데 마이너스 k가 기울기죠. 그런데 이건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지. 그죠? y절편이 4일 때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인데 자, 4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1차 함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k니까 자, 마이너스 k는 양수고 k는 음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어디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여기 x자리에 k 빼기 1 집어넣고요. y자리에 2k 제곱이 나올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k 값이 두 개 나올 거예요. 근데 k 값이 두 개 나왔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 계산하시면 3k 제곱 마이너스 k 빼기 4는 0이 될 것이고 3, 1, 4, 1 대각선으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쿡 찍어서 0이지. 그러면 3k 빼기 4 k 플러스 1은 0 해서 k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k가 음수여야 하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1만 되는 겁니다. 오케이?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그리셔야 되고요. 자, 이 문제 박스 치세요. 별표 100개. 자, 저번 시간에 자, 얘를 2차 함수 관점에서 계속 풀어드렸는데 자, 얘도 어차피 2차 방정, 자,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인수분해까지고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예요. 모든 학교가.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요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풀 때 2차 함수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자, 오늘도 그래프 그려드릴게요. 자, 얘가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니까 이 아이를 저는 h로 잡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t축과 a축인데 자, 얘는 여기 있는 초속은 아무런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얘를 생각하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왜냐면 이 문제는 고등학교 때 또 풀 테니까. 그때 미분으로 풉니다. 미분으로. 그런데 물체의 높이가 25m 이상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 2차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2차 부등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의 관점에서 풀어야 돼요. 이 문제는. 함수의 관점에서. 그래서 자, h라고 하는 공의 높이고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30t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와도 2차 함수를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2차 함수를 풀 거기 때문에 2차 함수로 풀어드립니다. t제곱 빼기 6t 플러스 9 마이너스 9 완전 제곱식에 반드시 줄을 쳐 버릇하시고요. 얘는 마이너스 5 t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45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을 보면 이 녀석에 자, 이거를 빵이라고 넣으면은 2차 방정식 푸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이 2차 방정식의 근은 2차 함수의 x절편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를 빠르게 그릴 수 있죠.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a축, 자, 높이입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공을 던졌을 때 공이 움직이는 모양이 2차 함수 모양을 그리는데 얘는 0부차 0과 6이 2차 방정식 근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그리자마자 툭 잘라서 여기가 3이지. 자, 3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 3,45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푸시면 되게 쉬워요. 근데 물체가 25m, 자, 물체가 25m. 그럼 여기 있는 이 직선이 y는 25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25가 되고요. 우리한테 뭘 물어보냐면 공이
25m 이상 되는 게 몇 초 동안인지 물어봤어요. 몇 초 동안. 자, 공이 25m 이상 되는 게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죠?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여기를 쿡 찍고 여기를 쿡 찍었을 때 이 녀석이 답이지. 그런데 얘를 2차 함수 관점에서 푸시려면 자, 일단 높이가 25가 되는 거를 딱 구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25를 대입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몇 초가 됐을 때 높이가 25가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5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0t가 되고요. 얘네들을 다 이쪽으로 이항을 하시면 5t제곱 빼기 30t 플러스 25가 0이 되고 5를 날리고 그러면 t값이 1과 5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2차 함수 포물선은 반드시 자 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가 되면 그지?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푸실 텐데 이 그림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1초부터 5초니까 답은 4초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나중에. 그래서 이건 2차 함수로 푸는 거고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 문제가. 자, 그 다음에 풀어드릴 문제는 자 여기 여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다 도형이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좋습니다. 991번 볼게요.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해를 갖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판별식을 알고 있잖아. 판별식을. 그죠? 근데 만약에 판별식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 문제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이 문제가.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해를 갖지 않는데. 그 뭐냐면 근해 공식을 적어보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가 있는데 이 녀석이 음수가 되면 근이 없는 거잖아. 루트 안에 음수를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거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꼴이니까. 그죠? 이런 거 안 되잖아. 루트 마이너스 5 이런 거 안 되잖아. 그죠? 얘를 인정하는 건 뭘 인정하는 거야? 어떤 수를 두 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는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판별식이 여기 있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어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해가 2개고 판별식이 0이면 해가 1개고 이때 이 1개인 근을 우리가 중근이라고 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근이 없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2차 함수 곡선이 x축이랑 안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이 2개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2차 함수 곡선이 x축이랑 2번 만난다는 이야기고 판별식이 0인 거는 2차 함수 곡선이 x축이랑 한 번 만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해가 없다는 이야기는 2차 함수 곡선이 x축과 안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수학에서 근은 교점이에요. x축과 곡선의 교점이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근. 자, 그런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짝수 판별식으로 가야 되겠죠. 짝수 판별식이니까 B'의 제곱 빼기 AC인데 B'이 여기 있는 1차항 개수를 2로 나눴을 때 몫이고요. A가 n-2이고요. C는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1 빼기 3 n 빼기 1이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자, 2에서 3을 더하면 4 빼기 3m이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얘가 1로 오면은 3m이 크다 4보다 m 값이 4분의 3보다 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족하는 상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물어봤으니까 겸손하게 그려보셔야 되죠. 여기가 0일 테고 여기가 1일 텐데 여기쯤이 4분의 3일 거고요. 4분의 3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다면 요 범위에서 자 파란색 범위에서 가장 뭐야 뭐가 잘못된 거죠? 3분의 4. 아 3분의 4네요. 자 여기 3분의 4네요. n값이 3분의 4죠. 3분의 4니까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분의 4일 텐데 4 빼기 3m이 0보다 작아야 돼요.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3분의 4보다 커야 되죠. 근데 잠깐만 판별식이 잘못된 건가? B 프레임 1 빼기 3 마이너스.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네요. 그죠? 제가 계산 실수했네요. 그러면 3m 1에서 3을 빼니까 빼기 2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자 다시 계산을 너무 빠르게 했나 봅니다. 자 m 값이 3분의 2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면 3분의 2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때 3분의 2가 이쯤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범위에서 가장 큰 정수는 보시다시피 0이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 992번은 저번에 풀어드렸고요. 이것도 풀어드릴 가치가 없고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좀 있을 텐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48cm인 직사각형의 칠판에 양쪽을 같은 높이만큼 직각으로 접어 올려서 물바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물바지의 높이를 x라고 했을 때 빗금친 부분을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빗금친 부분은 보시자마자 그냥 여기겠지 뭐. 그지?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x니까 여기도 x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x일 거고요. 여기 요 길이는 자 여기도 x고 여기도 x 여기도 x 이렇게 접었을 테니까 요 길이는 48 빼기 2x죠. 그러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x하고 48 빼기 2x를 곱한 이게 1번 답이겠죠. 그런데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x 48 빼기 2x인데 얘가 288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을 이쪽으로 옮기시면 2x제곱 빼기 48x 더하기 288은 0이 되고요. x제곱 빼기 24x 더하기 144는 0인데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보이셔야 돼요. 얘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면 x 빼기 12의 제곱은 0이기 때문에 x는 12죠. 물바지 높이는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네요. 자, 이 문제는 그냥 단순 연산 문제죠. 995번은 단순 연산 문제라서 여기 있는 이 일반 연산 기호의 규칙에 따라서 자, 얘는 뭐야? 왼쪽에 있는 거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뺀 다음에 두 개 곱하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저기에 있는 저 동글맹이 두 개의 규칙으로 만들어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빼는데 괄호를 쳐야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이 두 녀석의 식을 곱한 것이 k인데 얘가 근을 갖도록 하는 또 근을 갖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먼저 이쪽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3x에서 x 빼면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이쪽을 전개해 보시면 3x제곱 더하기 x 빼기 2는 k가 되죠. 그치? 그러면 이 식을 또 정신없이 정리를 해보시면 3x제곱
더하기 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5 빼기 k가 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거가 뭡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거가 상수항이죠. 만약에 이 문제를 판별식으로 풀지 않으면 판별식 안 배우는 친구들 어떻게 풀 것 같아요, 이거? 판별식 안 배우는 친구들도 이거 내요. 시험에 학교 주면 돼. 충분히 됩니다. 근데 만약에 판별식 안 배우는 친구들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판별식을 이용하지 않고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의 의한풀이를 만들어서 잡아봐. x 빼기 a의 제곱이 b일 때 b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죠.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판별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판별식을 가르치는 거야. 해볼게요. 3 x제곱 더하기 3x 그 다음에 판별식으로도 풀어드릴게요. 빼기 5 빼기 k는요. 그럼 니네가 이제 판별식을 쓰겠지? 판별식을 쓰니까 훨씬 간단하니까. 자, 판별식 안 쓰고 풀어봅니다. 그럼 얘를 먼저 상수항을 넘겨야지. 상수항을 넘기면 k 플러스 5죠. 그 다음에 양변을 3으로 나눠야죠. 자, 판별식으로 안 풀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그러면 양변에 4분의 1을 더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인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을 12로 통분하면 4k 플러스 20 자, 위에다 3 곱하면 플러스 3이니까 23이죠. 그러면 얘가 b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거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죠. 그러면 얘를 푸시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23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지금 상수값 얘는 근을 갖는 거네요. 그죠? 근을 갖는 거니까 b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는 거고 근을 가지려면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근이 존재하는 거죠. b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는 거고. 그러면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를 푸시면 이렇게 되는데 등호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니까 답은 2번이겠지. 만약에 판별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봐. 판별식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판별식을 쓰는 게 낫죠. 그지? 판별식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 판별식이 뭡니까?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인지 빨리빨리 조사한다고 해서 이름이 판별식이야.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빨리빨리 판별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구별한다고 그래서 이름이 판별식이야. 그러면 얘는 b의 제곱 빼기 4ac니까 b가 3이죠. 그러면 9 빼기 4 곱하기 a가 3이죠. c가 이거예요. 마이너스 5 빼기 k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9 여기서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12 k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러면 12k 이거 12k 이거 두 개 더하면 69죠. 69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4k 3으로 나누면 23이죠. 그럼 요거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똑같은 상황 되지. 그죠? 판별식으로 풀 건지 이렇게 풀 건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무조건 판별식을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서술형이 없죠.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 문제에다 별표 500개. 자, 실은 오늘 저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 문제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저의 목적은 이 문제를 이해시키고 2차 함수 개념 설명해 주는 게 목적인데 이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교과서에 있고 자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근방 학교 기출뿐만 아니라 강남이랑 목동 기출을 풀어보시면 그쪽 동네는 이거 거의 100%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기출을 풀어보실 텐데 화목분반도 인수분해까지 진도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시험을 볼게요. 이번 주부터 기출문제를 시험 봅니다. 자, 왜냐면 모든 학교가 인수분해까지가 중간고사 시험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도가 다 나가면 기말고사 시험지도 풀립니다. 같이. 왜냐면 겨울방학 때 3학년 1학기를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966번을 하기 전에 교양 상식 자, 상식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미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계속 내가 연습을 시킨 건데 스몰 a가 30% 증가하면 뭐가 됩니까? 1.3 a가 되죠. 그지? 그런데 이 아이가 자, 다시 15% 증가하면 뭐가 됩니까? 원래 읽던 1.3a에다가 이게 15% 증가니까 뭘 곱해야 돼? 은지야? 1.15 그죠? 1.15를 곱하는 거예요. 자, 이건 교양 상식입니다. 자, 나중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지수로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지수로그를 배울 텐데, 그 지수로그가 좀 많이 어려운데,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A가 30% 증가를 했어. 그러면 1.3A까지는 잘 나오는데, 여기에서, 20%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 사람. 1.3a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요? 0.8이죠. 오케이? 적어. 위에다. 제목은 교양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a가 30% 증가하면 1.3a인데 또 얘가 똑같이 30% 증가하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1.3의 제곱 곱하기 a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거가 이제 지수로그야.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곱하기에 대한 연습을 무지무지 많이 하는데 자, 요걸 이해를 하셔야 이 문제 풀이를 이해합니다. 오케이? 이거를 지금 내가 교양상식이라고 쓴 걸 이해를 해야 이 문제 풀이를 이해하는데 저의 목적은 2차 함수 개념 설명과 이 문제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2년 가까이 엄청 많이 풀 거고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속 학교 시험에 나올 거고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때는 제일 밑에 있는 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지수, 로그, 수열. 수열 때 제일 밑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합니다. 자, 적었죠? 대충 감 잡았지? 숫자로 했으니까. 자, 교양 상식인데 이번에는 문자로 가볼게요. 자, 잘 들어. A가 X% 증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의 1 플러스 100분의 X고 제가 이 공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외우라 했지. 근데 여기에서 Y%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숫자로 한 걸 이해를 한 친구는 쓸 수 있죠. A의 1 곱하기 100분의 X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감소니까 1 빼기 100분의 y를 곱해주면 되죠. 이것도 적어. 지금 이 식을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풉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못 풀어요. 자, 무슨 의미인지 집에서 꼭 키워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히실 거고 수능에 나오니까. 자, 이런 거 하는 거가 지수로그입니다. 지수로그 할 때 지수법칙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워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던. 자, 여기 있는 공식 그대로 가볼게요. 한 그릇에 4,000원 하는 짜장면의 가격을 5x%만큼 인상을 하면 판매량이 4x%만큼 감소하는 거야.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장면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량이 줄어들겠지. 사람들이 비싸니까 안 사 먹을 거 아니야. 그죠? 가격이 떨어지면 판매량이 올라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싼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매출액이 뭐냐면,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은 한 개당 가격에다가 판매량.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볼펜을 20개 팔면 우리가 얼마를 벌어? 6만 원을 벌죠.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모두 걸어들인 돈이 매출액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자 보세요. 처음 짜장면 가격을 스몰 A라고 하고, 자 판매량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매출액은 A 곱하기 B죠. 오케이? 짜장면 한 개의 가격이 A고 그거를 B개 팔면은 이거 두 개 곱한 것만큼이 매출액이지. 그런데 제가 이 짜장면의 가격을 5x%만큼 증가하면 A에 1 더하기 100분의 5x가 될 거고요. 그러면 판매량이 B 곱하기 4x%만큼 감소하니까 100분의 4x만큼 감소할 겁니다. 근데 자 봐봐. 이렇게 해서 팔아도 처음 매출액이랑 똑같이 돼야 된대. 그럼 이 값이 A, B가 돼야 되죠. 일단 여기까지 필기. 이 문제 잘 봐도 이제 기출을 풀면 아시겠지만 진짜 많이 나와요. 이 문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진짜 많이 나와요. 적었어? 자, 얘들아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스몰 A하고 스몰 B는 절대 빵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 음수가 될 수도 없지. 그러면 양변을 A랑 B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푸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하면 수학의 흥미를 잃어요. 자, 반드시 얘를 통분하세요. 그러면 계산이 엄청 간단해집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일로 가면 많은 100 더하기 5x. 자, 어디를 강조하시냐면 여기를 반드시 통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풀면 계산 복잡한다. 완전 다 꼬여. 그 다음 100 빼기 4x. 근데 어차피 얘네 둘이 곱한 거는 이쪽이랑 지워지지. 그지? 그러면 0은 500x에서 400x 빼고 이거 두 개 빼면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0x제곱 플러스 100x가 되죠. 그러면 20x, x 빼기 5는 0이기 때문에 x가 0 또는 x가 5인데 0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반드시 인상해야 되니까. 그러면 x값이 5예요. 응? x값이 5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을 얼마로 인상해야 되는지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그죠? 문제에서 얘가 스몰 a잖아요. 처음 가격. 그럼 여기에다가 4,000을 집어넣고 1 더하기 100분의 x가 5니까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25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분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4,000원 더하기 얘네들이 곱하면 자 40에다가 이거 곱하니까 1,000원이죠. 그래서 답은 5,000원이죠. 빼곡히 다 적으신 다음에 손으로 엄청 연습하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할게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통분해야 돼, 얘들아. 통분 안 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전개하면 되게 복잡하다. 알았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자, 도형. 다 적었어요? 도형입니다. 오, 닮음. 지금 여기 라이트 셀에는 얘들아 닮음으로 자, 중학교 2학년 2학기 닮음으로 푸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지금 보시면. 근데 이제 셀을 풀어보시면 셀에는 계속 도형이 나오고 전부 2학년 2학기 닮음으로 푸는데 2차 방정식 세워서 푸는 것만 나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고스란히 고등학교 때 다시 나와요. 고스란히. 그래서 2차 방정식 활용은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야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생을 안 하십니다.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가로의 길이가 12이고 12인 직사각형 ABCD고 자, 사각형 A, B, F2는 정사각형이래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직사각형이랑 여기에 있는 이 직사각형이 닮음이래. 내가 항상 닮은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작은 거 밖에다 그리라 그랬죠. 제발. 그지?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잖아. 자, AB의 길이니까 여기를 X로 잡아요. 그럼 여기가 X죠. 그럼 여기는 12 빼기 X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가 빗금칠한 거를 제발 비슷하게 그리라고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가 D, C, E, F가 되고 여기가 X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X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 빼기 X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큰 녀석과 얘네 둘이 닮음이죠. 그러면 대응하는 변이 X하고 12 빼기 X가 대응하죠. X 대 12 빼기 X는 12 대 X 12 대 X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는 교묘하게 2차 방정식이 안 나오게 문제를 주는데 이제 중3 때부터는 자, 정신없이 2차 방정식으로 푸셔야 돼요. 자, 얘네들이 곱하시면 x제곱이고요. 얘네 둘 곱하시면 144 빼기 12x인데 자, 그런데 x제곱 플러스 12x 빼기 144는 0인데 얘는 상수항이 음수인 거 보니까 반드시 근이 두 개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지?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실은 이 문제는 근해 공식으로 푸는 것보다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가 더 쉬워요.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로 풀어보려고 하면 여기를 144로 세팅한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36이 있어야 되고 이쪽도 36이 있어야 되고
이쪽은 x 플러스 6의 제곱이고요. 이쪽은 180이에요. 그러므로 x 플러스 6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0인데 진솔아 루트 180 꺼내면 뭐야? 그죠? 6루트 5죠. 36 곱하기 5니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6루트 5인데 여기에서 답이 지금 두 개잖아요. 마이너스 6 플러스 6루트 5하고 마이너스 6 빼기 6루트 5인데 얘들아 x는 반드시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밑에 거가 안 되죠. 밑에 거는 반드시 음수이기 때문에 답은 이 녀석인 거죠. 오케이? 자, 어떤 2차 방정식을 정리했을 때 상수항이 음수면 무조건 근이 있는 거야. 그럴 때는 근의 공식을 쓰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지금 이거는 완전 제곱식의 의한풀이로 풀어서 더 쉬워요. 근의 공식 때리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의 의한풀이를 엄청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답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2차 함수 들어갑니다. 2차 함수. 자, 2차 함수. 자, 개념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2차 함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까먹었어도 이제 기본적인 거 기억할 테니까. 자. 이 차 함수 개념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계속 해드립니다. 자, 2차 함수 잘 들어. 2차 함수는 자, 첫 번째 기본형이 있죠. 얘가 2차 함수의 기본형이죠. 그지? 기본형은 A가 0보다 크면 A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다르죠. A가 0보다 크면 자 스르륵 그려질 텐데 꼭지점이 원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불러요?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왜 아래로 볼록이야? 이 곡선 위에 점 잡아서 이렇게 딱 그으면 볼록한 부분이 선분 아래에 있어서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때 미분, 적분할 때 되게 중요한 소재입니다. 오케이? 교과서에서 소단원 하나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런데 A가 0보다 작으면 2차 함수 폼을 써서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이 녀석의 이름은 위로 볼록이죠. 자, 그 다음 교양, 상식. 첫 번째 증가함수. 증가함수는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거죠. 두 번째 감소함수. 감소함수는 x값이 커질 때 y값이 작아지는 거죠. 여기 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가. 여기 있는 이 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 보세요. x값은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하죠. y값은 위로 올라가면 증가하죠. 그래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과 직선은 증가함수죠. 얘가 증가함수. 그런데 좌표 평면에서 여기는 이 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죠. x값은 좌표 평면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증가하고 y값은 아래로 내려가면 감소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오른쪽 아래를 찌르는 직선과 곡선은 감소함수입니다. 그런데 1차 함수를 보시면 1차 함수는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인데 A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A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였어요.
근데 2차 함수를 보세요. 2차 함수는 증가 함수와 감소 함수가 섞여 있죠. 이서희 듣고 있나? 자, 얘는 이쪽이 증가 함수고 이쪽이 감소 함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의미하는 거는 함수의 상태가 바뀌는 터닝 포인트예요. 극점. 그러니까 이제 자, 지금 중학교 3학년 때는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아이를 극점이라고 합니다. 극점. 극점. 그래서 이 상태는 극소점, 얘는 극대점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알 필요 없고 중3 때는 함수의 상태가 바뀌는 터닝 포인트야. 꼭지점이. 그 다음에 그 꼭지점은 반드시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녀석이 2차 함수 축이죠. 그죠? 꼭지점은 반드시 2차 함수 축 위에 있고요. 2차 함수 그래프는 반드시 선대칭도입니다. 선대칭도. 이게 2차 함수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2차 함수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히 포개주고 접으면 포개주고 일치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어디 갔노? 여기에서 A의 하윤아, 여기서 A의 절대값이 커지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폭은 좁아집니까? 넓어집니까? 좁아지죠. 자, 이게 무슨 얘기고 하니? 자, 얘가 y는 x제곱이에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얘네 둘은 x제곱 앞에 있는 a의 절대값이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근데 제가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얘네 둘은 x축을 중심으로 딱 적으면 정확히 포개집니다. 이쪽 찌그러진 거하고 이쪽 찌그러진 거가 똑같습니다. 서연아, 코 좀 파지 마. 내가 맨날 개형 설명하면 뒤에서 코 파고 있어. 더러워 죽겠어 아주. 그러면 y는 3x 제곱이면 절대값이 커지니까 좁아졌죠. 그럼 여기다가 음수를 붙이면 똑같이 얘도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고요. 자, 이제 2차 함수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 어떤 a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y는 ax 제곱. 어떤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이 노란 곡선과 빨간 곡선 이 녀석이 이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보시다시피 자, 이 노란 곡선과 빨간 곡선 사이에 있을 a의 범위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a의 범위는 2분의 1하고 2분의 3 사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곡선이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러면 요 색칠된 부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요? a의 범위를. 자,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이때는 어떻게, 자, 여기는 하얀색 그래프가 이 그림에 있는 제가 지금 빗금칠한 부분을 지나가기 위한 a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또는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답을 이렇게 되셔야지. 이게 나올 겁니다. 기말고사 때. 왜냐면 단볼 소재니까. 자, 이제 기본형을 공부했으니, 자, 보세요. 기본형을 공부를 했는데, 자, 여기서 기본형을 공부를 했어.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기본형인데, 자, 얘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이 적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다 외워야 한다는 얘기야. 다 외워야 한다는 얘기야. 다 외워야 하는데 일단 먼저 자 이소인 씨 잘 들어. 자 그림 하나로 끝내줄게요. y는 ax 제곱이 기본형입니다. 자 얘를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 이동해요. 그러면 x 자리에 x 빼기 p를 대신 대입하면 부호가 반대예요. 여기가 플러스 p만큼 평행 이동하면 x는 x 빼기 p를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을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하면 y 자리에 y 빼기 q를 대입해요. 부호가 반대죠. ax 제곱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건데 중학생들한테는 얘를 이렇게 이항을 시켜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x는 부호가 반대고 y는 부호가 그대로다 이렇게 암기시키거든. 근데 이거는 옳지 않아.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도형을 이동하는 규칙을 배우는데 그 도형의 규칙에서 자 곡선을 평행 이동시켰을 때는 여기는 부호가 항상 반대로 가야 돼요. 오케이? 자 도형을 평행 이동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을 x축으로 플러스 p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 y 빼기 q고 x 대신 x 빼기 p에 대입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제 한 번에 갈게요. y는 a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인데 우리는 이 a를 2차 함수의 기, 본, 형이라 하고요. 우리는 이 a를 2차 함수의 표, 준, 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로운 함수 그래프들을 한 3개쯤 배워요. 근데 모든 그래프는 전부 다 기본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고 뭐가 있냐면 1, 반, 형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일반형은 어떤 모양이냐면 2차 함수의 일반형은 이 녀석을 전개한 겁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다시 어떻게 여기 있는 얘를 다시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자 다시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제 중3 때는 이것도 가르치는데 정원아 얘를 보면 뭐가 떠올라? 저 식의 형태를 보면 뭐가 떠올라? 이런 식을 뭐라고 해? 5글자로? 완전 제곱식이죠. 수빈아 4종 세트 얘기해봐. 또 완전 제곱식 또 포물선이 x축에 겹쳐졌나?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중간 중근. 그죠? 여러분들은 이 식을 봤을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인 게 떠올라야 되고 자 하나씩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이 그래프는 여기 있죠? 자 x값이 플러스일 때만 그립니다. 얘는 이 그래프는 얘가 플러스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p지. 그러면 여기 있는 p의 정체가 중근이죠. 그지? 완전 제곱식 중근 포물선이 x축에 접하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뭡니까? y축에 대해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요 기본형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기 때문에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죠?
그 다음에 어차피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프들 눈에 담았죠? 자, 봅시다.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모양을 다 그려드릴게요. 2차 함수 그래프가 모두 몇 개인지 기억하는 사람. 2차 함수 그래프는 모두 22개입니다. 22개. 자, 22개를 다 그릴 겁니다. 자, A 값이 플러스일 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자, 이렇게 평행이동할 때. 이렇게 평행이동할 때. 여기서 노란색 그래프는 이거지. 그죠? P가 플러스일 때. 또 반대쪽은 P가 마이너스일 때. 그죠? 그 다음에 파란색 그래프는 이거죠. Q가 플러스일 때, Q가 마이너스일 때. 자, 그 다음에 빨간색 그래프 하나, 둘, 셋, 네 개는 표준형이죠. 그지? 얘는 어떻게? 기본형을 X축으로 플러스, Y축으로 플러스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Y축으로 플러스 시킨 거. 플러스만큼.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Y축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9개죠. 여기다 A가 0보다 작으면 곱하기 2 하면 18개지. 나머지 4개는 어디 있을까요? 기억나는 사람? 자, 나머지 4개는 이런 모양이죠. 여기 나오니? 네. 나머지 4개는 이 모양이죠. 이렇게 지나는 거. 이렇게 지나는 거. 원점을 이렇게 지나는 거. 이렇게 지나는 건데 얘네들은 지금 얘네하고 모양이 다르잖아. 그지?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꼴입니다. 왜냐하면 얘를 푸시면 a x 플러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자 x절편도 0이고 y절편도 0이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거. 이 녀석은 꼭지점이 0,0이죠. 축은 보시다시피 x는 0입니다. 축은 x는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얘는 꼭지점이 뭔지 아는 사람? 얘는 꼭지점이 뭘까요? P, 0이죠. 왜? 여기가 꼭지점이니까. 얘는 꼭지점이 뭘까요? 0,Q죠. 이거 다 외워야 돼. 그러면 얘는 축이 뭘까요? X는 P죠. 자, 왜? 얘는 여기가 P니까 X가 P지. 그 다음에 얘는 축이 뭘까요? X는 0이에요. 아이고 선생님, 첫 번째 사실 꼭지점의 X좌표는 축이에요. 축의 방정식이에요. 보시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도 0이죠. 여기가 P니까 여기도 P죠. 여기가 0이니까 여기 0이죠. 그럼 여기 있는 표준형은 꼭지점이 P, Q고 축은 X는 P죠. 그지? 자, 보세요. 우리가 2차 함수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한 7, 8개 되는 함수를 배울 텐데 그걸 그릴 수 있으려면은 반드시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표준형에는 2차 함수 곡선에서 가장 특이한 꼭지점이 있죠.
근데 봐봐, 이차함수 곡선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꼭지점이야. 꼭지점이니까 그래프가 언제 꺾이는지를 알아야 그래프를 꺾어서 그릴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자, 표준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꼭지점과 두 번째 최고차 항의 부호라. 또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정도밖에 모르겠네. 그지? 일반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얘는 A의 부호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Y절편을 알 수 있죠. Y절편이 C지. 그지? Y절편이 C지. 근데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꼭지점과 최고차항 부호와 Y절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완전 제곱식을 연습시킨 이유가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죠. 그지? 왜? 이 상태에서 이거를 바꿔야지 표준형이 되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다 내용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내용을 할까? 이거 이렇게 했고요. 이제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뭘 외워야 되냐면은 이 일반형에서 축을 외워야 돼요. 기억나는 사람. 이걸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 있는 축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축을 구하는 과정이 바로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죠. 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A로 묶고. 자, 정원아, 여기 뭐가 있어야 돼? 뒤에. 뒤에요? 아, 응? 계산을 다 한 거가 뭐야? 이제 은지, 뭐야? 4a제곱이 b죠. 그죠?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이죠. 1차 항계수 a분의 b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그러면 2a분의 b잖아. 그걸 제곱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빼기 4a 제곱 b의 제곱이 있을 거고 닫을 거고 여기 플러스 c인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러면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인데 얘네 둘이 곱한 다음에 이거 한 거는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않아. 우리는 여기는 축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 축의 방정식을 외워야 돼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서 a, b, c가 문자로 나온다고. 문자로 나오고, 자, 2차 함수는 축에서 왼쪽 오른쪽에 바뀝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니네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하면 끝나거든? 뭐 이렇게 있어. 여기 꼭지점이 1,-4야. 니네한테 물어봅니다. 이건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x 값이 커질 때 y 값이 증가하는 x의 범위를 물어봤어요. x 값이 커질 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x의 범위를 물어봐. 그럼 니네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생각해야 돼. 근데 2차 함수는 보시다시피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로 바뀌는데, 그럼 정원아, 저 그림을 보았더니 답이 뭐야? 그림이 맞아요. 일단 하윤아, 답이 뭐야? x가 1보다 작죠. 얘는 이 표현을 봤을 때 증가함수를 보셔야 되고 얘가 증가함수죠. 여기가 x는 1이면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증가함수고요. 그냥 중3 때 이렇게 나와. 근데 이제 중3 때는 증가함수, 감소함수라는 표현 그 표현을 안 쓰고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x의 범위가 뭐냐 그렇게 나와. 학교 시험에. 이해했습니까? 그럼 뭘 해야 돼?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2차 함수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 몇 개 그려볼까? 자, 봅시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개념 플러스 유형 보세요. 자,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8x 플러스 1부터 그려봅시다. 이제 쉬운 거부터. 얘를 딱 보면 여러분들은 얘가 일반형이에요. 그죠? 두 가지는 알 수 있어. y절편과 뭘 알 수 있어? 최고차항 부호죠. 그럼 얘는 이런 모양이야. 여기 x축이랑 y축이 있다면 대충 이런 모양이거나 푹 찍어서 1 아니면 대충 이런 모양이야.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축을 외우고 있으면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면 기억나니? when, got, 오다. 자 보세요. when, got, 오다. 내가 이거 반드시 외우라 그랬어. when, got, 오다. 자 여기가 y, 자 x축, y축이 있었을 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축이잖아.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축이죠. 축이 왼쪽에 있으면 여기서 A하고 B의 부호가 같죠. 왜냐하면 A랑 B랑 부호가 똑같아야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잖아.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랑 이 X값이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지? A랑 B의 부호가 달라야 되죠. 제가 다른 건 모르는데 여기는 축하고 이건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도 외우던데 애들이 같다. 왼쪽에 있으면 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 근데 when, got, 오다 사자성어처럼 외우세요. 그러면 이 녀석을 꼭지점을 구하지 않고 대충 구할 수 있죠. A랑 B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축은 왼쪽에 있습니다. 인가요 씨?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축이 대충 이렇게 있고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얘를 좀 더 정확히 그리려면 꼭지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봅시다. y는 마이너스 1을 묶으면 자 처음에 플러스 4x 뒤에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4 마이너스 4입니다. 그 다음에 밖에 플러스 1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완전 제곱식이 항상 줄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표준형으로 고치실 때 헷갈릴까봐 그러는 거야.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얘 이거에다 줄을 쳐놨기 때문에 니네가 헷갈리지 않아. 성인아. 얘네 둘이 곱하면 8이죠. 플러스 9죠. 그럼 그립니다.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정보 3가지. 첫 번째, 꼭지점. 두 번째, 최고차항의 부호. 그 다음, y절편. 3가지를 다 알고 있죠. y절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99 스르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9가 되고 쿡 찍고 여기가 1이지. 이해했습니까? 처음에 수업했던 거 영상을 반드시 다시 보세요. 그때 가장 디테일하게 합니다. 자 봐봐. 또 하나 그려볼게. 심심하니까 자 얘를 그리래요. 자 첫 번째 눈에 거스리는 게 뭐야? 최고차항이 분수죠. 자 잘 들어. 내가 하는 멘트를. 최고차항이 분수면
이 분수의 역수를 1차항에 곱해. 자, 저거 최고차항이 분수이면 역수를 1차항 개수에 곱해.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은 반드시 최고차항을 분수로 줘요. 보세요. 나중에 시험지 받은 다음에 보세요. 내 말이 틀리지 맞는지. 자, 최고차항이 분수면 역수를 1차항에 곱해. 자, 해볼게요. 최고차항으로 묶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역수는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역수는 마이너스 3분의 2지. 얘를 여기다 곱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 응? 마이너스 뭐가 돼? 4x가 되지. 6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는 거가 암산이 안 되면 그게 중3입니까? 자, 최고차항이 분수면 이 분수의 역수를 1차항 개수에 곱해. 학교 선생님은 반드시 최고차항 분수를 줘요. 반드시. 일단 저도 문제 만들 때 최고차항 분수인 문제만 골라요. 자, 완전제곱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죠. 이제 그 다음부터 쉽잖아. 이거 두 개 확인해보면 이거 두 개 곱하면 플러스 6이잖아. 그지? 플러스 4 마이너스 4 빼기 1. 아, 좀 완전제곱식의 줄치라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빼기 2의 제곱. 얘네들이 곱하면 뭐예요? 6이죠. 더하기 7이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얼추 그리면 이차함수 그래프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중학교 때 모는 종이에다가 1차함수를 그려보지 않은 사람, 중학교 때 2차함수 그래프를 실컷 그려보지 않은 사람은 고등학교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고등학교 수학을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왜 이 잔소리를 하는지. 반드시 1차 함수도 모는 종이에다가 정확하게 그림 연습하셔야 돼요. 왜요? 근데 600이 마이너스 1은 뭐 아니에요? 안타깝네요. 아니 맞죠? 맞네요. 제가 안타깝다고요. 내가 안타깝네. 자,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축은 2예요. 근데 2차 지금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이 빨간색 두 개죠. 지금부터 저기 있는 2차 방정식을 풀어봅니다. 어떤 2차 방정식?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6x 빼기 1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풀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풀 때 이미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5는 0이고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가 플러스 5가 되겠죠.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얘는 상수항이 음수니까 반드시 포물선이 내가 x축이랑 두고 만난다 그랬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이 그림에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간격이 똑같아요. 지금 이 길이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자 x 빼기 2의 제곱은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3분의 10이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보면 이 파란 녀석의 길이는 루트 3분의 10이죠. 여기까지만 굴고 말자. 왜냐하면 잘 들어. 왜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가 중요한지. x 빼기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0이고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0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2잖아. 2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10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는 2 플러스 루트 3분의 10이고 여기는 2 빼기 루트 3분의 10인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 저를 알파라고 하고요. 저를 베타라고 할게요. 자, 잘 들어. 잘 들어.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자, 잘 들어. 잘 들어. 2차 방정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차.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를 구하는 곱셈 공식 변형을 아는 사람.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는 2차 함수의 x절편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림 보시면 이 2차 함수의 x절편이 빨간색이죠? 그러면 거리가 얘네 둘 더할 거지? 2 곱하기, 자, 지금 그림상에서 봤을 때는 두근의 차가 얘네 둘 더하니까 2 곱하기 루트 3분의 10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맞잖아. 자, 두근의 차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표현하는 공식은 이거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죠. 근데 우리는 자, 얘를 좀 고쳐볼게요. 정수꼴로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12x 빼기 2는 0 3 x제곱 빼기 12x 플러스 2는 0이죠. 자, 이 녀석의 두근의 합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2차 방정식 근거와 계수에 관계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죠. 두근의 합을 외운 사람. 4죠. 두근의 곱을 구할 수 있는 사람 3분의 2죠. 집어넣습니다. 4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3분의 48이죠. 빼기 3분의 8입니다. 그러면 3분의 40이에요. 뭐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그지? 그지? 그러므로 알파 빼기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0인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42 나오니까 2 곱하기 3분의 10이죠. 근데 자, 그림을 보시면 베타가 지금 여기서는 얘를 알파로 하지 말고 얘가 알파가 돼야 되죠. 얘가 알파로 하고 얘를 베타로 합시다. 알파가 베타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만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루트 3분의 10이 두 개 있는 거가 딱 나오죠. 자, 다시 합니다. 2차 함수의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2차 함수는 x축이랑 안 만나는 거예요. 그려볼게.
자, 선생님 심심하니까 잘 들어.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대표적인 2차 함수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을 할 때 제가 저거를 맨날 하면서 여러분들을 들들들들 볶을 겁니다. 자, 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옛날에 제가 절대부등식 했던 거 기억나요? 식의 종류가 등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는데, 얘네 중학교 때부터 중1 때부터 계속 내가 해줬는데, 등식은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는데, 부등식은 조건부등식과 절대부등식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 항등식이랑 절대부등식이랑 의미가 비슷하다고. 항등식은 좌변이랑 우변이 일치하기 때문에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절대부등식은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부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에요. 고등학교 수학을 할 때 제가 맨날 이 식에서부터 출발해요. 개념 설명을 시작할 때. 하지만 먼저 얘를 그려볼게요. 여기에는 지금 틀림없이 4분의 1이 와야죠. 근데 여기는 하얀색이를 4분의 3으로 쪼개면 얘네 둘 더하면 1이지. 앞에 있는 거 완전 제곱식이죠. 그 다음 얘를 그릴 겁니다. 자, 제가 별표 1000개 치는 거 첫 번째가 뭡니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큰데 딱 한 번 실수가 0일 때 0되죠. 실수의 제곱이지.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0이야. 그지? 근데 거기다 4분의 3을 더했어요. 그럼 y값은 항상 0보다 커야 되죠. 얘가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첫 번째 절대부등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4분의 3이 있고,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보시다시피 2차 함수 포물선이 이렇게 위에 붕 떠 있죠. 선생님, 심심하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 때려볼게요. 판별식은 b 빼기 4니까 음수죠. 와! 판별식이 음수니까 곡선과 x축이 안 만나는구나. 곡선과 x축이 안 만난다는 이야기는 이 녀석이 근이 없는 거구나. 근이 없다는 이야기는 교점이 없는 거구나. 그런데 얘는 y값이 항상 0보다 크죠. 봅시다. x가 여기야. 그러면 이때에 y값 찍으면 플러스지. 김가연씨 잘 들어. x가 여기 있어. 이때의 y값은 항상 위에 있죠. 그 다음 지금 이 2차 식 자체가 곡선입니다. 2차 함수 곡선. 내가 수학에서 0은 무조건 x축이라 그랬지. 그림을 보시면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죠. 얘가 절대부등식이야. 얘가 절대부등식. 같이 봐. 어떤? 이거 듣고 가 없어 교사님. 네. 이해했어? 자,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식을 잘 봐도 앞으로 내가 맨날 개념 설명 시작할 때 저거부터 시작해. 고등학교 수학할 때. 자, 오늘은 개념 설명만 하다 끝나는 건가? 자, 2차 함수식 구하는 시나리오. 아니다. 다음 시간부터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 2차 함수 그냥 전반적인 거 설명을 했고, 뭐식이냐? 아까 내가 판매량 문제 있죠? 오늘은 그거 하나만 알고 와도 됩니다. 오케이? 그 문제 진짜 중요합니다. 판매량. 가격을 내렸을 때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일정해지는 문제 있잖아. 그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 문제 열심히 복습해 보시고요.
숙제는 2차 방정식 끝까지 하셨으면 2차 함수를 풀어 오실 수 있을까? 없으면 내비 두시고요. 쌤 풀어 오세요. 쌤 여기까지 할게요.